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오전 5시 57분입니다. 시장이 조정 중이에요. 이제 뭐 그런 엄청난 조정까지는 아니고 잔잔한 그런 조정 중입니다. 언제였었던가요? 11월 초중순 스웰 컨퍼런스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조금 흐름은 괜찮은데 수세도 좋고 흐름 좋지만 타점은 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대기를 타고 있죠. 네, 저희 종목들이에요. 시황들 나가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자리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보여드리면 안 돼가지고 눈치 빠른 분은 보셨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 고점 매수를 즐겨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세가 진행됐을 때는 정찰병 비중을 좀 조절 잘 하셔가지고 놀림목 타점을 잡으려고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부터는 조금 오묘해졌습니다. 왜냐면 좀 이따 보시게 될 미국 증시의 지표들과 그리고 미국 증시와 좀 다시 연동성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환율하고 이런 것도 먼저 챙겨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캘린더요. 어제 이제 지표들을 보시게 되면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엔화가 워낙 약세였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물건들이 수출이 저렴한 게 잘 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서 다시 나중에 엔화가 또 돌게 될 것이고. 그런데 잘 보시면 미국 증시에 대한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예상보다 좀 많이 다르게 나왔거든요.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0.5 정도를 예상을 했으나 이제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겠죠. 근데 마이너스 1.1까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리고 수입 물가지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상보다. 예상이 0.3인데 이 정도면 거의 뭐 완전히 맛이 같은 거죠. 그리고 예측도 우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인 즉슨 미국의 고용시장이 이제 예상보다 빨리 식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이제는 그만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확신, 제가 금리 인상 그만할 거라 그랬죠, 그죠? 그만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더불어서 일단은 뭐 경기 지표들이 좀 차갑게, 산업 생산 지수도 예상보다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고금리로 인한 그런 정책들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들보다 이제는 충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약발은 이제 스며들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곡선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면 충분히 이렇게 된 거. 아직도 상승률이 높습니다. 상승률이에요. 기울기가 아직 상승에 대한 기울기긴 한데, 여기 2% 정도가 되는 게 적정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곡선 이렇게 타고 왔었으니까 변화율 보시면은 한 번 더 미분하시는 거죠. 변화율 보시면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리세션이 되는 거라. 그죠? 이 리세션이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부분을 미국이 원하고 있고, 그 부분에 이제는 이제 미국 경제가 좀 식어 나감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었었죠.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미국 경제 이제 그런 것들 이미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제재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풀리지는 않았고요. 정상회담 내용들을 보니까 좀 대만 관련해서 전쟁 이런 것들, 군사적인 관련해서는 좀 합의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 자체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핫라인을 연결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정상과 중국 정상이. 그러면 점점 개선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어쨌든 지표들이 좀 나쁘게 나와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스닥이 좀 조정을 주다가 다시 조금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코인 시장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많이 올랐고 떨어진 것도 크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타이밍에 알트코인들 이렇게 잘못 싸버리면 타격이 20% 정도는 계좌가 쉽게 녹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인내심을 가지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죠?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은 1292. 그래서 금리 인상은 확실히 이제 안 할 것이다라는 좀 확고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1300, 1200원대. 그죠? 제가 환율이 빠질 거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왔었고, 충분히 좀 잘 빠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산다고 했었을 때 제가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좀 했죠.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은 멍청한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동산 쪽에 계속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미친 거지. 의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공포 분위기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사지 마세요. 지금 사시더라도 급금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많이 싸게 나온 것들.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이 분명히 올 거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제대로 빡빡 좀 후려쳐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올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막 더 싸게 살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기름값이 많이 싸졌네요. 기름값은 많이 싸져가지고 이제는 또 요 자리에서는 또 반등할 여지가 있겠죠, 그렇죠?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우리가 이제 상승에 대한 목표 지점이라고 할까? 이제 요 지표와 요 지표가 있는데 요걸로 볼게요. 이제 사이즈 수치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대로 된 거고, 우리 선물 지수는 요거보다 조금 더 높다라는 건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 요 차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 고점의 차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는 좀 오차를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나스닥에 대한 흐름을 보실 때, 이제 거래량이 이제 작지만 이제 여기 거래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게 차트가 좀 짧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드리는 부분, 요 거래는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흐름을 보시는데 쓰는 건데, 우리가 과거부터 이제 쭉 상승이 됐었던 이 파동, 이게 이제 사실상 상승에 대한 1파로 봐야 되겠죠. 그죠? 물론 앞에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앞에 거는 뭐가 있었던 간에, 앞에 거는 뭐 1, 3, 4, 5 다른 파동이 일찍 1파를 본다고 한다면, 또는 여기를 1파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기 1파를 보긴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보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 웨이브를 기준으로 봐야겠죠. 3파존. 딱 누가 봐도 3파존이잖아요. 그죠? 주고 반등을 줬는데, 새로운 오파가, 신규 오파가 등장한다고 한다면, 여기 18,000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크게 봤었을 때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넉넉하게 봤을 때 18,000 정도까지는 염두를 하고 계시고, 자, 그럼 이제 잔잔하게 봤었을 때는 우리가 여기 구간들을, 우리가 사실 이 구간에 대해서 임펄스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사실 숏포지션을 많이 얘기했었죠, 당시에. 그러면서 13,800을 넘어가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손절하자, 이거 잘못 봤다, 이거 잘못하면 15,000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손절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좀 최소화시켜 드렸고, 그리고 여기서 구간에 다시 여러분들께 나스닥에 대한 복수다 라면서 여기서 좀 숏포지션에 대한 연구를 좀 드렸었는데, 요 상승에 대한 모습 자체가 일단 임펄스 유산, 그죠? 여기서 지그재그성 조정이 나오고, 이 3파 연장파고, 트리플 코보 횡보형 조정, 그쵸? 나오고, 지금 마지막 5파존을 치러 가는 부분인데, 이 5파존이 넘어갈 수 있는 그 17,000, 아까 18,000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17,000 정도까지 일단 오픈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흐름이 꺾이는 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과거에 풀어놓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올라간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어쨌든 피보나치를 딱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여기서 61.8, 50%의 되돌림 깔끔하게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161.8% 살짝 넘어가는, 그러니까 연장파의 기준을 만족하는 그런 흐름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상승 파동을 기준으로 해서, 사이즈를 보게 되면 38.2. 한쌤 왜 여기서 장사했는지 감이 오시죠? 그죠? 38.2. 플랫행 조정, 횡보성 조정에 대한 저점 목적지에 등장 도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 50%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여기 50이었기 때문에 보고 있었는데, 여기를 기다리지 않고 여기서 청산해버립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 구간, 이런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돌아와 버리거든요. 이게 반등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가겠기 때문에. 만약에 저 들고 있었으면 제 계좌 전재산 다 털렸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물은 솔선을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원하는 흐름에서 목표치에 왔었을 때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 또 기다리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게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나스닥 같은 경우 요 사이즈를 이제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임펄스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1대1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한 조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약한 조정이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때 무슨 지표가 터졌냐, 경기가 안 좋아지는 지표들이 터졌단 말이지. 그죠?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꺾일 거냐? 아직은 모르겠다. 확 꺾일 거는 모르겠다.
아직은. 근데 이제 5파가 보통은 조금 더 길게 나온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1대1이 완벽하게 친다면 사실은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16,300 조금 더 올라가고 탄다면 16,800, 17,000 정도까지. 그래서 이 올 연말에서 17,000 정도까지는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 숏 포지션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 1000포인트면 사실상 많이 아파요. 그죠? 제가 여기서 이제 1500포인트를 노렸으니까 1000포인트는 아픈 거 맞아. 그지? 그죠? 그런데 이 자리도 일단은 고점의 후보 지역이긴 하다. 그러면 만약에 좀 송구한 말씀이지만 여기로 5파로 나왔는데 여기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다. 이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 거의 유사한다거나 완벽하게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5파동이 절단이 돼버리거든. 절단이 돼버리면 사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옛날 강칠천 선생님의 7,000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이 오픈되게 됩니다. 오픈이 된다라는 건 사실 이제 다음에 노리는 파동은 되게 큰 거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트레이더들 아닙니까?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추세에 대한 관점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추세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거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아직은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아직은 이제 미국에 대한 돈이 많이 풀려져 있는 상태고 당장 떨어지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도 아직까지는 크게 그거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일단은 경기가 식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금리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금리는 충분히 반영이 됐고 이제는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는 염두하고 있자. 그죠? 작은 흐름에 있어서 일단 여기서 추세가 일단은 강해졌던 흐름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렇죠? 한번 강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작은 흐름에서 한 번 더 강해지고 이제 옆으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요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한 15,000대 중반 정도까지의 조정은 아주 일반적일 수 있다. 요 정도 체크하고 계시고요. 단기적으로. 그러면 일단 여기가 깨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게 이제 나중에 중장기적인 엔딩 다이어고널 형태로 증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옆에 연말이기 때문에 보통 미국은 연말에는 여러 가지 계속 주가가 좀 버티면서 올라가는 형태를 많이 띄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숏 포지션을 너무 과감하게 노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나셨던 분 계시다면 그죠? 저처럼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계약 한 계약 정도를 뚝 던져놓고 구경하고 계시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이제 먹었으니까. 한센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크로 계약 숏 포지션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수익을 먹고요. 그리고 여기 먹었다가 여기서 숏 포지션 들어갔다가 이쯤에 어딘가에 손절을 다시 해버립니다. 어우, 아프더라고. 먹었던 거 토했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계속 역사를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가격 숏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코인으로 요구해서 먹었죠. 그죠? 코인으로 좀 수익을 가져가면서 이제 한국 증시로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그리고 좀 그 VIP 회원들이죠. 그 멤버십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여러분들 1,000몇백 원짜리들 아무 그거 없이 그래도 1년간 유지하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몇 가지 종목을 추천해드렸고 지금 하나의 종목이 1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 200만 원치만 사셔도 먼저는 뽑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멤버십 분들도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스러워서 말하기엔 좀 말은 조금 조심스러워지는데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제가 예전에 코인 9월달 10월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미국 증시가 좀 약간 와리가리 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코인도 약간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폭락하는 그림은 아니다. 그러니까 15,400이면 사실 2% 3% 정도 조정이 보여질 텐데 이것도 적은 조정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요 흐름 속에서 만약에 이제 코인이 한번 휘청거리고 좀 악재들을 좀 동반하면서 ETF 상장 안 해. 너희들 어차피 사기야. 이렇게 던져버리면서 한번 흔들어 버리면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하시고 저는 이제 익절을 조금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익절을 좀 했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이미 관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30% 매수 비중을 이렇게 100으로 잡으면 이렇게 수익 먹었다가 좀 다시 50으로 줄였다가 다시 70 늘렸다가 다시 30으로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정도 남겨두고 이제 나머지 70% 시드 어떻게 쓸 거냐?
저는 이제 만약에 코인이 그런 악재 속으로 하방을 확인하게 된다면 이제는 승부를 봐야죠. 다시 한번.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던 게 10월장은 회복 장세가 되고 진짜 시작은 내년에 움직일 거다 그랬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 견적이 아직도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에 갖고 있는 시드 인내심을 가지고 다 털지 마시고요. 좀 우리가 한번 먹었잖아요. 수익을 한번 먹었기 때문에 그 수익금을 다시 이제 토하겠다라는 각오를 하시고 관리를 해두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증시를 조금 보면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스닥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었고요. 에코프로는 건들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에코프로. 그냥 에코프로를 사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에코프로를 깔 만한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제 고향이 포항이고요. 저희 집 포항 경제를 지금 요즘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 에코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포항에 사시고 포항에서 집도 가지고 계시고 상가도 조그만 가게 사시고 월세도 받고 계시고 그럼 상가가 월세가 들어오려면 경제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리분두림하면서 또 뭔가 좀 자잘한 것도 쇼핑하시려고 구경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포항 경제는 좋아지려면 에코프로, 포스코와 포스텍, 에코프로 잘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에코프로 왜 깔까? 정말 이거 위험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까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55만 원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노멀한 흐름이라면 이렇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반등을 줄 수도 여기다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한번 20% 정도 보죠. 20% 정도. 근데 여기 일단 열어두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계속 뜯어말렸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 매수에 대한 얘기 드렸었잖아요. 주전파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야. 말진 않겠습니다만 이 가능성 높지 않다. 맞다. 그래도 여기서는 그래도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얘가 완전 허수가 아니라면. 근데 읽는데 시간을 오래 걸리는 거지. 그지? 맞잖아요. 이렇게 본다 예상한다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 여기서 사실 벌벌 하단이잖아요. 이게 기술적 지표잖아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영풍제 이딴 거는 건드리면 바보고요. 그죠? SK 하이닉스도 지금 힘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오케이.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네. 좋아.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말씀 많이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한빛인상공사 KTNG였었죠. 그죠? KTNG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경 안 쓸 것이고, 셀트리온 강력하죠. 네, 셀트리온에 대한 매수 이야기는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 여기서 잡아라. 그죠? 많이 올드렸던 것 같고, 셀트리온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코인만 하는 게 아니라 코인의 수익률이 좋죠. 하지만 코인은 알트코인들이 역사적으로 3년, 5년 동안 줄줄 빠지기만 했어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박스피, 여러분 박스피라고 막 정말 욕하고 난리 치잖아. 그런데 박스피 얼마나 필요해? 바닥일 때 사면 되는 거야. 뭐가 그렇게 어려워? 안 그래요? 제가 한국 증시가 매력적이라고 그렇게 노래 불렀는데, 물론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 한국 증시 흔들리겠죠. 그렇죠? 한국에 대한 그 경기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거시적으로 아주 뭐라고 할까요? 매크로적으로 한국 경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곡선이에요. 물어보셨죠, 그죠? 매크로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고, 지금 이런 웨이브에서 한국 증시의 경점은 지나갔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꼭대기는 지나갔어요. 여기가 이제 1919년 정도. 죄송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접근하고부터 한국 경시는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명박 정부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참 욕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먼 브라더스 잘 막아냈고. 그럼 이명박 잘못이 아니거든. 개인적인 건 나쁜 얘기긴 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을 되게 존경합니다. 지금 저는 그분을 싫어할 뿐. 좀 웃기죠? 네. 윤석열은 더 싫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림 조금 이상한데, 아무튼 이게 파동을 이렇게 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쳤다가 여기 고점을 찍고 이제 이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 이해되세요? 이런 구간.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락으로 가. 이게 아마 2030년, 27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2030년 정도 넉넉하게 잡으면 2030년부터는 한국 경제는 급속도로 아마 나빠지게 될 겁니다. 이 뒤로는요, 한국 경제는 그냥 비전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변수가 생기려면 이민자를 많이 받거나 뭐 노동력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아니면 전쟁이 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없어요. 일할 사람이.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해외 노동자분들도 지금 한국으로 안 오고 일본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이고, 저 한동안 지금 엔화를 사서 일본 가서 살아야겠다. 그런 말 들을 정도로. 근데 제가 만약에 주변에 가족이 없고 친지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혼자 있으면 그냥 무조건 지금 당장 집 전자세 다 팔고 일본으로 갔을 거야. 다 팔았다기보다 월세 돌려놓겠지. 월세 돌려놓고 일본 가가지고 좀 변두리에 가가지고 일본은 지금 그냥 취업비자 같은 거 상관없거든요. 일본어는 그래도 조금 할 줄 아니까. 그래 가가지고 그냥 소소한 일거리 하면서 한국에서 이 집으로 월세를 받으면은 그래도 몇십만 원 나오니까 그걸 받으면서 이제 거기서 소소하게 또 방송하면서 살지 않을까. 시골 말 가면 집 공짜거든요. 거의. 근데 도심지 가면 좀 비싸고. 그래서 는 후쿠오카 쪽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무튼. 뭐 조금 그거 뭐 새로운 경험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는데 지금 나이도 많고 아무래도 챙겨야 될 게 많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죠? 알면서도 참가해야 되고 집값이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집을 사야 되고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보금자리는 집값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무리해서만 안 사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내 가족들 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게 조금 샜고요. 아싸기 대한 얘기를 좀 드려줬었고 카카오도 뭐 이제는 반등을 조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얘기 다 올라가니까 카카오도 뭐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뭐 당연한 거였고. 그렇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네. 자, 코인입니다.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이 와리가리 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죠. 그죠? 그럴 만한 구간이었어.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단독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목표가 얼마였어요? 5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5천만 원에서는 풀매수를 땡기면 되는데 목표가가 5천만 원이라는 거는 내가 5천만 원에서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10%를 팔든 20%를 팔든 30%를 팔든 50%를 팔든 다 팔겠다는 거야. 그걸 팔고 사고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실력과 투자예요. 시간. 여러분들은 시간 투자를 하기 싫으니까 방송을 보시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쌤은 대신에 시간 투자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해드리는 거고. 그죠? 그게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그죠? 모든 일에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선택에는. 그것이 금전이 됐던, 시간이 됐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됐던. 그죠? 그런데 뭐 인생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런 사람 정말 싫어요. 그러면 안 돼. 저는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얘기가 좀 자꾸 했는데 예전에 그분 덕분에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제로엑스 같은 경우도 뭐 슈팅이 나왔다고 조정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먹어서 팔았으면 좋았겠지만 반대로 항상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샀다면 나는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을까. 실제로 보시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사는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죠? 여기서 많이 샀네요. 여기서 요 구간에서 많이 샀네요. 그죠? 여기서 사가지고 우와 가자 하고 또 산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많이 안 사잖아요. 봐요. 여기서 물론 상승할 때는 거래가 생깁니다. 우리 동식이죠, 그죠? 열흘 터지고 거래량이 침체되다가 돌파하는 눌림목. 이게 타점이란 말이요. 진행이 되죠? 또 없죠. 그리고 만약에 이 지점 이탈됐습니다. 지금 완전 이탈되진 않았네요. 아직까지 요거 남아있네. 그래서 여기서 좀 지지를 받겠구만.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거래량 가지고. 그럼 이거는 지지를 깰까요? 오를까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예를 들어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이 진행이 되면 내가 여기서 발 하나 넣어볼까? 왜냐면 이게 또 슈팅이 나왔으니까 이 상태를 믿어보는 거지.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서는 뭐 새로운 수급이 들어와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 줄지 아니면 밀어버릴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살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어떤 느낌인지. 항상 사람들이 좀 뒷북을 친다는 말이야, 항상. 이것도 사실 뒷북이긴 한데. 한쌤이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시기는, 가장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시기는 9월 말에서부터 10월 초였잖아요. 2시간, 2달 동안 올랐는데, 여기서 계속 오르기를 바라는 건, 어쩌면 좀 욕심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그렇다고 해도 아직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근데 예전에 그 점수가 80점, 90점이었다면 지금은 60점, 70점 정도 되고, 여기서는 뭐 다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일부 정복반 툭툭 튀는 흐름이 등장할 거다. 전형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죠. 아발란치 펑. 다른 거는 뭐, 가스는 폭락. 그죠? 리플도 뭐 기고 있고 쭉쭉쭉쭉. 그죠? 뭐, 잡주도 펑펑 튀고 있잖아. 그쵸? 체인링크도 뭐 일단 이제 우리 가장 단단하고 봤던 체인링크도 이제는 좀 계속 그 말 드리고 난 이후로부터는 조정사로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오스. 그 와중에 단단하다.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는 비트코인을 조정을 조금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바로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행보성 조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런 그림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동기캐시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해요. 그래서 뭐 폭락할 거다 이건 알 수 없습니다만 글쎄 이제는 맛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그냥 밥이네. 맛있는 잔치밥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밥이네. 잔치집 하겠네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잔치도 끝나고 뭐 이제 뭐 후식도 좀 먹고 뭐 그냥 뭐 하하 너 얼마나 먹었냐 나 얼마 못 먹었어 그래 딴 집 갈까 뭐 이러고 나가 있는데 여러분 와 여기 잔치집 한대 하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 그죠? 그런 뭐 그렇게 먹을 건 크게 없는 거지. 근데 그 집이 또 나중에 또 돌아와서 단치를 다시 할 수 있겠죠. 그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그래서 이게 떨어진단 말이냐 오른다는 말이냐 이렇게 좀 단호하게 말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 질문하실 거면 그냥 딴 방송 보시고요. 그 정도도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 못하면 이 바닥 있으면 안 돼. 딴 방송 보세요. 그거 말하는 사람들 따라가세요. 잘 맞춘 사람 있으면. 저는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단톡방 비병이 5만 달러 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5만 달러는 갈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저정을 만들어주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가 매 쓰는 자리냐 그건 트레이딩의 관점이거든. 그죠? 사고 팔고 팔고 사고 반복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능력 없으면 그냥 남은 거 들고 계세요. 많이 먹었잖아. 일부 파시고 들고 계십시오. 그죠? 일부 파는 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 또 잔소리 대망이 돼버렸네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쌤은 항상 시청자가 많이 적죠. 그죠? 그래도 지켜봐 주시고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항상 냉정한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중요해야 될 거는 미국 경제를 다시 한번 신경 쓸 때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